안녕하세요. GS 에너지에서 근무하는 김기종입니다. 이런 컨퍼런스나 세미나 몇 번 참석해 보지만 이렇게 아는 얼굴이 많은 세미나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GS 에너지에 근무하고 있고요. 다 아시다시피 GS 에너지는 역삼역의 그 GS 타워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GS 타워에서 이 파르나스로 넘어왔는데 뭘 타고 왔냐면 킥보드, 전동 공유 킥보드를 타고 왔어요. 싸다고 하길래. 그리고 뭐 지하철 탈 필요도 없고 택시 탄 것도 편하고 타고 사서 타고 와서 내려가지고 결제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금액이 5천 원이 나오더라고요. 택시를 탈 걸 그랬나? 내가 왜 5천 원을 내고 이걸 타고 왔지? 그런 생각을 하고서 왔는데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오셔서 제 세션을 듣는 이유도 뉴타임스 써봤다는데 그럼 써본 사람과 안 써본 사람의 차이, 그 경험의 차이, 내가 전동 킥보드를 탔으니까 이게 5천 원이구나, 앞으로 택시 타야겠구나 하는 걸 느꼈던 것처럼 이걸 써보니 어떤 면이 좋구나 안 좋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자 해서 발표 세션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뭐 좀 주제 넘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보다 선배님들도 많으시고 해서 뭐 이런 얘기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웠었는데 뭐 장표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IT 기획, 우리가 대부분 이제 IT 기획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IT 기획의 미션이 뭐냐, 주어진 업무가 뭐냐라고 말씀하시면 대부분 뭐 업무 효율성 향상, 신속성 향상, 정확성 향상 그런 이야기들 하겠죠. 하지만 조금 더 들어와서 뉴타임스 같은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IT 플래닝의 미션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첫 번째는 절대 죽지 말아야 한다는 미션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하드웨어를 구축할 때, 인프라 구축할 때 죽으면 안 돼. 그래서 해킹이든 고장이든 외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죽으면 안 돼. 왜냐하면 아무리 영리한 소프트웨어더라도 하드웨어가 없으면 더 이상 동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니즈를 항상 받고 있고요. 또 하나의 요구사항은 뭐냐면 항상 얘기하는 거죠. 비용을 줄여. 사는 거 좋은데 비용 줄여.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비용을 줄이면서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는 매우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담당자들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선택점에서 HCI라는 장비를 검토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GS 에너지는 2012년도에 설립된 회사이고요. 2012년도에 회사 설립하면서 시스템을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레가시를 구성할 때 저희가 좀 기술을 좀 선도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블레이드 서버를 도입을 했고요. 어플리케이션 단에 그 다음에 하이퍼바이저를 올렸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을 VM 가상 환경으로 다 올렸습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2012년만 하더라도 가상화, 하이퍼바이저, 글쎄라는 물음표가 많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과감하게 올렸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장애나면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가상화하지 않고 피지컬 서버 사용했고요. 그리고 근데 죽으면 어떻게. 그래서 DB를 물리적으로 이중화해 놨고요. 그리고 다 아시지만 결코 싸지 않은 싼 스토리지를 붙여서 이렇게 레가시를 구성을 했습니다. 써보니까 가상화가 참 좋더라고요. 비용을 절감하는데 많은 여러모로 이점을 줍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상면이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IDC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써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이중화라는 거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중화를 했는데 정말 이중화가 잘 돼? 죽으면 빨리빨리 넘어가? 서버는 두 개가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응답 없음 이렇게 걸려버리면 넘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중화해놨는데 장애 나면 메인 서버 죽이세요! 라고 하는데 죽지도 않고요. 죽었는데 안 올라오고요.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저희 특별한 경험은 2013년도에 저희는 전사 VDI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혹시 오시게 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PC가 한 대도 없습니다. 전부 다 제로 클라이언트 베이스 위에서 VDI를 쓰고 있고요. 처음에 임직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죠. 느리다, 성능이 안 좋다라는 그 불만이 극에 달했는데 요즘에는 편하다라는 반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모든 파일들은 팀 폴더에 있기 때문에 분석 공유가 편하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회사 안 나오고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가상화를 통해서 VDI를 운영해 봤더니 좋은 점이 뭐냐? 피지컬 서버 한 대가 죽더라도 걱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상화 환경에서는 이 VM들이 서버가 죽으면 자동으로 박 이주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13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써보니까 12년부터 지금까지 가상화를 써보니까 나쁘지 않구나라는 거를 저희는 체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HCI로 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 13년도에 도입했으니까 이제 하드웨어 수명들이 거의 다 됐죠. 그래서 서버 교체의 주기가 도래했고,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가상화와 이중화의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요. 이번에는 DB 서버도 가보자. 굳이 우리가 DB 서버, 물리 서버 따라들고 필요가 뭐 있어? 가보자. 해서 DB 서버도 가기로 했고, 액티브 스탠바이 이중화가 정말 최선의 솔루션이 맞아? 그러면 이것도 포기해 보자라고 해서 이 액티브 스탠바이가 스페어 하드웨어가 갖고 있다. 장애가 나면 하드웨어를 어디서 안 갖고 와도 된다라는 거 말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에서 그럼 우리 가상화에서 클론 VM을 활용해 보자라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됐습니다. 또 뭐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SSD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도입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기능 검증 POC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HCI 제품들을 몇 군데 업체 불러서 POC 해서 뭐 VD 벤치든 스윙 벤치든 벤치마킹 툴을 이용해서 돌려보니 비싼 싼 스토리지보다 뭐 IOPS든 레이턴시에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올 플래시에다가 HCI 구조라는 게 컨트롤러가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능이 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해서 저희가 HCI로 시스템을 넘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회사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즈니스 서버팜하고 VDI 서버팜이 있는데요. 그 아래 인프라는 다 뉴타닉스 HCI로 다 도입됐고요. 더 이상 저희 회사에는 X86 서버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건 어플라이언스 장비들, 우리 보안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보안 어플라이언스 장비들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 장비들 제외하고는 다 뉴타닉스 넘어왔고요. 또 하나 여기 지금 안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DMZ 영역이 있습니다. DMZ 영역은 비즈니스 서버팜에 넣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있는데 왜 안 그러냐면 클라우드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 있고 내부망은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해서 현재 우리 회사는 완벽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가 좋아졌냐? 뉴타닉스 도입해가지고 이게 저희 비즈니스 서버팜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DMZ는 이미 퍼블릭으로 넘어갔고요. 이제 프라이빗 내부망에 있는 녀석들인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블레이드 서버고 뭐 산 스토리지고 이런 애들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요게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렉 하나로 끝이 났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상면 비용이 눈에 띄게 줄었죠. 저희처럼 이제 외부 IDC를 쓰는 경우 상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눈에 띄게 상면 비용이 줄었고, 상면 비용이 준다는 건 또 서버 관리 비용도 줄었고, 서버에 하나하나 돈 내던 유지 보수 비용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 많은 이득을 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원벤더 솔루션이잖아요. 싱글 솔루션을 만들어 버리면 기획자들이 항상 고민한 게 그거죠. 아, 제가 날 배신하면 어떡하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돈 많이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용어를 전문 용어 락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벤더사에 락인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뭐 뉴타닉스 장비 다 바꿨고 뉴타닉스 다 올렸으니까 이제 이런 락인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이 뉴타닉스 제품을 선정하는 과정에 저희가 하이퍼바이저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프로젝트 할 때는 정말 저렴한 비용에 유지 보수를 받죠. 정말 저렴한 비용의 라이선스 비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라이선스 계약을 할 때는요. 프로젝트 할 때 싼 걸 알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단위 계약을 그냥 맺어버립니다. 그 비용을 묶어버리는데 3년에서 5년 지나니까 새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야 하잖아요. 그 비용이 무려 3배가 뛰었습니다. 어떡하지? 이번에도 낚였구나. 우리 또 낚였네? 낚인 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하고 결국은 많은 미팅과 회의를 해서 풀었는데 그래도 그 비용이 결코 처음에 프로젝트 할 때 비용만큼 떨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라이선스 비용을 내고 있고요.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 뉴타닉스는 뉴타닉스 하이퍼바이저가 무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장비랑 거의 생명주기 같이 하면 되지 뭐 이 하이퍼바이저만 비용을 별도 낼 필요가 없다. 서브스크립션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코스트 세이빙과 락인을 막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상화는 얘네들 다른 가상화 가서 옮기는 거 쉽거든요. 사실 저희 이전 가상화 하이퍼바이저에서 뉴타닉스 하이퍼바이저 넘어온 것도 어렵지 않았고요. 하이퍼바이저 가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하드웨어 바꾸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다른 부분은 락인은 없고 이 하이퍼바이저 락인이 심한데 이 부분에서 무료라는 점이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버다이와 코스트 세이빙 측면인데 우리 회사의 업무망 서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ERP 서버, 그다음에 뭐 그룹웨어 DB 서버, 뭐 이런 애들은 다 이렇게 이중화가 돼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다 분리를 했습니다. 찢어놨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중화하려면 어떻게 했나요? 서버 똑같은 거 사놨잖아요. 사실 돈 되게 아깝습니다. 그 몇 번 쓰지도 않는 애 죽을까봐 서버 하나 더 갖다 놓는데 상면 비용도 들고 서버 비용도 들고 소프트웨어 쓰지도 않는 소프트웨어 비용도 들고 그래서 아까웠었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만약에 뉴타닉스 장비 한 대가 장애가 나서 죽으면 이렇게 이중화 구성을 해놨고요. 뉴타닉스 장비 한 대가 장애가 죽으면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VDI 때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뭐 그룹웨어 DB가 죽지 않았죠. 원래 있던 애들이. 그래서 문제가 없었고 문제는 이제 혼자 있던 D라는 서버인데 이 서버가 다시 재부팅해서 켜지는 시간이 10분이라고 보수적으로 적었지만 사실은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션 크리티컬한 애들은 죽지 않았고요. 미션 크리티컬한 애들은 죽지 않았고 미션 크리티컬하지 않은 애들은 5분이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이 중 하나는 쓸데없는 서버를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코스트도 줄였고 결코 죽지 않는 안정성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저희가 뉴타닉스 이전에 하이퍼바이저, VDI 가상화 하이퍼바이저 쓰면은 피지컬 서버와 하이퍼바이저의 벤더가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장애가 터지면 환장하는 일이 생기죠. 바로 서로 핑퐁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이퍼바이저 이슈야, 아니야, 서버 이슈야 라고 해서 핑퐁을 한 3-4시간 쳐요. 나중에는 결국엔 바이오스 업그레이드 끝나는데 뉴타닉스는 아까 보셨다시피 하이퍼바이저하고 물리 서버가 한 업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지켜보고 있으면 얘네는 스쿼시를 치고 있는 기분입니다. 어차피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양사를 컨트롤하라고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저희가 벤치마킹을 좀 심하게 한 편이라고 업체들에게서 얘기를 하시는데 당연히 돈 주고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는 충분한 검증을 하고 사고 싶고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제품 사고 싶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벤치마킹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HCI 장비 도입할 때도 3개의 업체를 IDC에 모여서 일주일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뭐 4번 써 있는데 이게 7번 항목까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돌려보는데 벤치마킹 해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치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물론 좋은 수치들이 나온 제품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뭐 경험들 많으신 게 아시겠지만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벤치마킹 하다 보면 엔지니어가 드러납니다. 이 엔지니어들이 우리한테 서포트를 어떻게 하고 있지?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어떤 엔지니어들은 제가 6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맞춰놓고 테스트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엔지니어가 있는 반면 어떤 엔지니어들은 차장님 가지 마세요. 제가 1시간만 더 주시면 준비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 가십시오. 라고 저를 집에 못 가게 하는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2시, 3시, 4시까지 잡아오는 엔지니어들이 있죠. 그러면 생각을 합니다. 성능도 중요하지만 BMT인데도 지금 나한테 이렇게 리스폰스가 안 좋은데 우리 프로젝트 끝나고 나면 운영단에서 정말 나한테 우리 회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저희가 BMT 3군데 업체 해보면 아시겠지만 BMT 보면 이 수치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러한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잘 대응을 해주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MT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와 뉴타닉스와 뭐 GS ITM 포함한 그래서 저희가 GS ITM과 함께한 뉴타닉스와 BMT를 해봤는데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저를 그래도 퇴근 시간에 빨리 맞춰서 보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거에 응답을 했던 업체가 뉴타닉스와 GS ITM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은 GS ITM과 뉴타닉스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전사 인프라를 다 뉴타닉스 계열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GS 에너지에 근무하고 있고 GS 타워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이퍼바이저 그러니까 HCI로 도입을 원하시고 교체를 검토하시는데 오늘 짧은 시간에 하지 못한 이야기라든가 더 궁금한 분점 있으시면은 찾아오시면 제가 최대한 성실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